양가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하철 사고 정말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제 오후 7시 25분쯤 4호선 한성대 입구역에서 성신여대 입구역으로 가던 전동차가 고장으로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당시 전동차에 있던 승객 800여 명은 수동으로 문을 열고 나와서 성신여대 입구역과 한성대 입구역으로 나뉘어서 이동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승객 17명이 넘어지는 등 부상을 입어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지하철 운행은 오후 8시 30분쯤 정상화가 됐는데요. 이 4호선의 열차 운행 중단 사고는 전동차의 노후 부품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정수영 서울메트로 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 도봉구 창동 차량 기지에서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열차의 고장 원인은 전차선 단전으로 장기간 사용한 고속도 차단기 부품의 절연 성능 저하로 전기적 절연 능력이 파괴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동차의 부품이 노후된 게 원인이었다는 건데요. 네. 더 위험했던 것이 이 객실 내 대피 안내 방송이 또 나오질 않아서 네. 시민들이 더욱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네. 원인은 또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사고 당시 터널 중간에 갇힌 800여 명은 이 전기가 나간 이후에 안내 방송이 나오지 않아서 직접 열차 문을 열고 40분을 걸어서 대피를 했습니다. 네. 이 객실 방송이 나오지 않았던 것 역시 시설의 노후화 때문이었는데요. 이 고속도 차단기 전열 파괴로 방송 출력 증폭기의 퓨즈가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 차량은 1994년 3월 현대전공이 제작한 것으로 도입한 지는 23년이 됐고요. 메트로는 노후 전동차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1년에 한 번 정기 검사를 그리고 매달 정기 점검을 해왔습니다. 또한 사고 전날에도 점검이 있었지만 사고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이 메트로 측은 6월까지 노후 부품을 모두 교체할 계획이고 비상 상황이 발생 시 열차 운행 재개보다 승객 안내를 최우선 조치하는 내용으로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정말 어제 많은 승객들이 퇴근길에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특히 전날 또 점검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 정밀한 조사와 또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오늘 신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만큼이나 교권 보호에도 앞장서겠다는 강한 뜻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 서울시 교육청에서 신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바로 교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그러면서 교사들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금 변호사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최근 경기도의 한 고등학생이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고 또 욕설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시교육청은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전문 상담사가 1명이었던 것을 올해부터 변호사 1명을 추가 배치해서 교권 침해에 대한 상시적인 법률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 상금 변호사가 있으면 뭐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교사들에게 많은 걸 지원해 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일상 학교 현장에서 이 학생이나 학부모가 그리고 교사를 상대로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의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 상금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이런 법적 대응을 돕고 법률 조언을 해줄 계획입니다. 네. 이 서울시 교육청은 작년 초에 외부 변호사 38명으로 구성된 교권 법률 지원단을 꾸렸는데요.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이 교원과 학교에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교육청은 상금 변호사가 근무하는 교권보호지원센터와 또 기존의 법률 지원단을 연계해서 이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가 OECD 회원국 중 꼴찌라고 합니다. 네. 이 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사 10명 중 4명이 직업을 다시 선택한다면 교사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할 정도로 교사들의 고충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네, 교사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 결국 학생들이 또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조희연 교육감이 선생님들이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천명한 만큼 서울 교사들의 교권 회복 올해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지하철을 타면 참 익숙한 풍경이 모두들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하지만 지하철에서는 와이파이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열차 안에서도 끊김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가 있다고요. 좋네요. 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이 4호선과 8호선에 초고속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10월부터는 전 노선에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 서울시가 한국능률협회를 통해서 지난해 8월 서울 지하철 시민
인식 조사를 한 데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87%가 교통수단 안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고 또 19%가 지하철에서 필요한 부가 서비스로 무료 와이파이를 꼽았습니다. 현재 지하철에서 지원되는 와이파이는 2011년 이 통신사업자가 구축한 휴대 인터넷망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열차 내부에선 데이터 전송 속도가 10mbps에 불과해서 동시 접속자가 몰리면 느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열차 안에서 100명이 접속을 하면 한 명당 0.01mbps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 인터넷 접속에 필요한 최소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0.33mbps 그리고 동영상 시청은 3mbps라고 해요. 그래서 통신 환경 개선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정말 잘만 되면 좋겠네요. 네. 근데 뭐 열차 내부뿐만 아니라 열차 밖에서도 더욱 빠르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하철 내부뿐만이 아니라 역사 주변에까지 이 무선 중계기를 설치해서 서울 시내에서 이 광범위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네. 이 지하철역 주변까지 통신망을 구축하면 서울 전체 면적의 36% 그리고 임야와 하천, 철도 등을 제외하면 전체 중에 82%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고속 와이파이 시스템 구축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이뤄지고요. 시는 3월쯤에 공개 경쟁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이 일관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1호선에서 9호선 모두 같은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내년부터는 지하철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자,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나가도 우리나라만큼 인터넷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네. IT 강국에 사니까 또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랑스럽네요. 네.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